전쟁이란 무엇일까요? 딱히 뭐라고 정의하기 힘든 추상적인 개념인데요. 이런 전쟁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한 프로이센의 장군 카를 본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쟁은 정치의 수단이라 말하며 이것이 아니면 그저 한없이 폭력적인 행동이라 정의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전쟁이 정치의 수단이라면 전쟁에 대한 결정은 어디까지나 정치인의 판단이 선제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대한 인류 역사에는 이런 고전적인 틀을 깬 전쟁이 있는데요. 바로 중일 전쟁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아직도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 유럽의 폴란드 침공인지 중일 전쟁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죠. 중일 전쟁은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요? 가장 먼저 한반도의 오른쪽에 위치한 일본은 아시아 대륙과 단절되어 있는 섬나라입니다. 일본이 아시아 영토로 진입하거나 유럽으로 진출하려면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런데 풍부한 자원이 매장된 인도와 중국은 자원이 적은 일본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더군다나 중일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1930년대 초기에는 전 세계가 대공황에 허덕이고 있었는데요. 애초에 미국이나 영국처럼 큰 경제시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거나 많은 식민지를 보유하지 못한 나라는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대공황을 벗어나기 위해 아주 극단적인 전쟁을 선택하게 됩니다. 일본에게는 총 2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유럽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소련인데요. 그런데 소련은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과거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를 이긴 경험이 있었지만 먼 과거 이야기고 지금의 소련은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선택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아시아의 중국입니다. 중국의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가 망하면서 크게 장제스의 민주주의 진영과 마오쩌둥의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군벌 세력이 생겨나 그야말로 오합지졸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청일전쟁 이후부터 계속 앙숙이었던 일본이 동남아 지역으로 진출하려고 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만주 지역에 세운 만주국이라는 괴뢰국과 중국 국경 부근에 대규모 일본군을 배치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올렸죠. 하지만 당시에는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는 의화단 운동을 통해 국경 부근에는 극소수의 부대만 배치하기로 합의된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중국을 탐하기 위해 이 조약을 무시하고 대거 군대를 배치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다 보니 중국 내의 많은 파벌 세력들은 서로가 적이었지만 일본이라는 공공의 적을 먼저 견제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일본에 대항하자는 의미로 잠시 뭉치게 되죠. 점점 중일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한 엘리트 장교, 아니 또라이 같은 장교가 한 명 등장하는데요. 바로 무타구치 레냐입니다. 무타구치 레냐는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해 정예 일본 육군 장교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각종 군사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공부와 장교직을 병행했죠. 나름 노력의 결과가 나타난 것인지 무타구치 레냐는 일본의 육군대학교에 진학해 장교로 가기 위한 필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무타구치 레냐는 정말이지 최정의 장군 루트를 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무타구치 레냐는 육군 상부로부터 서양의 군사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주재무관에 선정되는데요. 레냐는 프랑스에서 외국군과 같이 지내면서 일본과 전혀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진 프랑스를 보며 식견을 넓히는 듯 했습니다. 주재무관직을 무사히 끝내고 일본으로 돌아온 레냐는 잠시 육군 참모본부에 있다가 1936년 베이징에 있는 제1연대 연대장으로 부임합니다. 레냐는 흔한 연대장으로서 본인 위치에 만족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군의 높은 요직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야망 넘치는 군인이었죠. 무타구치 레냐는 제1연대 연대장직을 수행하면서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친선을 맺는 것은 일본을 배신하는 매국행위라는 것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수상이었던 도조 히데키가 중국 국경선에 대규모 군대를 배치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이미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중국 국경선에는 총 23만 명의 대규모 일본군이 배치되며 폭풍전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937년 7월 6일 무타구치 레냐의 부하장군인 이치키 기요나오 소자는 자신이 지휘하는 500명의 일본군을 중국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중국 영토로 데리고 가서 실탄 사격 훈련을 감행했는데요. 이는 완전한 국경선 도발이지만 국내 상황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던 중국은 마땅한 항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긴장한 상태로 더 이상 진격하면 발포한다고만 했죠. 기요나오 소자는 사격 훈련이 끝나자마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원래 주둔하던 곳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날 터집니다. 바로 노규고 사건이라고 불리는 일인데요. 전역 점호를 하고 있었던 일본군 8중대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병사 한 명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전날 중국 영토에서 군사 도발을 했기 때문에 사라진 병사가 중국군에게 공격당했다고 판단하고 상부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 보고를 들은 무타구치 레냐는 일단 자신의 부대를 전투태세로 전환한 뒤 중국군과의 교섭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같은 날 일본군 29군에서 또 병사 한 명이 실종되는데요. 심지어 이때는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중국군의 사격으로 한 명이 실종되었다고 상부에 보고합니다. 이런 일이 하루 만에 2건이나 생기니 일본은 실종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중국 영토에 들어가겠다고 요청합니다. 만약 중국이 요청에 불응하면 왕편현성 일대를 포위하겠다고 선언했으니 사실상 욕으로 포장된 협박이었죠. 중국은 일본의 군사적인 위협에 꼬리를 내리고 일본과 합동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잘 풀려가나 싶었는데 갑자기 무타구치 레냐가 돌발 행동을 감행합니다. 두 국가가 교섭을 진행하던 중 이치키 기요나오 소저에게 중국군을 향해 공격하라고 명령하는데요. 이런 뜬금없는 공격 명령을 들은 이치키 기요나오는 비록 무능한 장교였지만 그가 생각해도 좀 이상했는지 정말 공격해도 되는 것인지 재차 물어봅니다. 이미 중국을 공격하기로 결심한 무타구치 레냐는 버럭 화를 내면서 당장 공격하라며 소리치죠. 그렇게 새벽 4시 50분 일본의 포격과 동시에 중국군을 향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일전쟁의 시작점인데요.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전쟁을 시작한 것인데 일왕도 수상도 아닌 일개 연대장이 전쟁의 서막을 열었죠. 현대까지도 전쟁에 있어서는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먼저 상대 국가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그 뒤에 기습이든 전면전이든 이를 벌리는 것이 보통인데요. 일본은 이를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즉 일개 연대장 한 명이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외면받도록 만들었죠. 참고로 합동수사의 결과는 중국군의 소행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사라진 병사 2명 모두 부대로 복귀했죠. 하지만 레냐에게는 일본군 병사가 사라졌는지 아닌지 그 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작은 명분이라도 잡아서 일단 전쟁을 일으키려는 생각이었는데요. 절차가 어찌됐든 결과만 좋으면 상관없다는 것이 당시 레냐를 비롯한 일본군의 마인드였죠. 이 기습적인 전투로 중국군 20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일본군 10명이 사망합니다. 중국은 일본군의 이런 불법적인 공격에 굉장히 분노했고 이참에 일본군을 몰살시켜버릴까 했지만 당장 일본과의 전면전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이를 키우지 않고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 시기 일본 정치부와 군부는 의견이 갈렸는데요. 고노의 수상은 사태를 확장하지 않으려 했지만 도조 히데키 장군은 오히려 국경선 근처로 일본군을 진격시키려 했습니다. 무타구치 레냐 또한 중국군을 밀어붙이려는 쪽이었죠. 이때 일본의 육군 참모총장은 아직 일본군이 전쟁 준비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적대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결국 일본은 이번 공격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하며 추가적인 군사적 행동은 없을 것이라 약속합니다. 이렇게 노구교 사건이 일단락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무타구치 레냐는 진급을 하게 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중국군에게 용맹하게 대적한 것을 높게 평가했는지 소장으로 진급하게 되죠. 그런데 당연히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일본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제대로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인데요. 일본은 곧바로 중국 국경선에 4개의 사단과 1개의 여단을 추가 배치하면서 다시금 긴장감을 높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중국도 30개의 사단과 2개의 집단군을 국경선에 배치하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일본의 육군상 스기야마 하지메는 속전속결로 중국을 칠 것이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일본의 중국 침략 계획은 독일의 소련 침공 계획과 약간 비슷합니다. 먼저 중국의 여러 파벌 중 가장 강력한 장제스의 힘을 약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중국의 주요 도시인 베이징과 텐진 등을 재빠르게 점령할 예정이죠. 일본은 군사력을 집중해 빠르게 중국을 점령하고 그 다음 중국을 넘어 서쪽으로 멀리 진출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또한 압도적인 병력과 뒤에서 도와주는 지원국들, 접근하기 어려운 지형적 요소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일본의 전면전이 머지않았는데요. 군대라고 보기도 어려운 명령체계를 가진 일본과 여러모로 복잡한 상황에 빠진 중국과의 전면전은 과연 어떻게 돌아갈까요?